자식이 없었을 때 결혼을 안 했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면 비율은 예전하고는 달리 몇 가지 꿀팁을 준비해 주셨다고요.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네. 법적으로 상속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고 또 분배될 때 네.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네.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? 상속 순위는 민법 천조에 네. 나와 있거든요. 네. 첫 번째로 직계 피상속인, 그러니까 네.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, 네. 그 다음이 직계 존속, 네. 그 다음이 형제 자매,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1003조로 배우자의 상속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. 네. 배우자는 1순위, 2순위가 있었을 때 그 1순위, 2순위의 공동 상속인이다. 뭐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식들이 1순위 상속인이고 네. 자식이 없었을 때 부모님이 두 번째 상속인인데요. 음. 그때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없었을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때도 배우자는 상속을 받는다. 1순위, 2순위 상속인과 같이 상속을 받는다고요.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이 되겠죠. 그리고 결혼을 안 했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면 네. 형제분들이 이제 그 3순위 상속인이 되고 음. 그마저도 없다면 형제도 없다면 그 사촌 형제들이 음. 상속을 받게 됩니다. 네.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 비율은 단순히 말해서 예전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네. 그 예전에는 뭐 호주 장자들이 네.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음. 했었는데요. 지금은 다 그냥 하나씩 똑같이 균분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. 공동상속인은 전부가 균등해서 가져가는데 배우자에게는 50%를 가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네.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한다면 쉽게 계산할 때는 1.5대 1대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배우자는 1.5를 가져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하나씩 가져간다. 계산하시면 됩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게 항상 상속 관련해 가지고 네. 가정사 이게 또 뭐가 많잖아요. 사람들이 그렇죠. 다 그러다 네.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자녀 중에 어떤 특정한 자녀가 네. 부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. 네. 간병도 오랫동안 했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인정받아서 상속 비율을 조금 높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?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기여분 제도라고 하는데요. 네. 우리 이제 민법에서 이제 90년도에 새로 도입을 하면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네.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그 많은 기여를 한 상속인들은 네. 그 기여분만큼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형제들끼리 이제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오빠가 누나가 정말 아버님 그 병 걸렸는데 고생하셨는데 그때 병간호를 다 했으니 네. 오빠가 조금 더 가져가세요.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회피하죠. 네. 그런데 그걸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고 법정 상속 지분 1대 1로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다른 이제 형제들이 그 기여분을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기여분을 찾아와야겠죠. 그렇죠. 네. 그럼 소송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입증 싸움이라고도 그렇죠. 많이 하잖아요.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네. 기여의 가치가 금전적인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건지 네. 이런 분들 다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런 걸 입증할 때 입증 자료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될까요? 자료가 없죠. 기여했다는 게 자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요. 병간호를 내가 열심히 했다. 네. 뭐 이런 건데 주변에 진술도 있을 거고 뭐 그 병간호 했을 때 나의 상황들 그런 네.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네.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네. 그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력이 필요한 그렇죠. 게 아닌가라는 네네.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네. 자식이 다 이쁘지만 네네. 유독 이쁜 자식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장자다. 네. 제일 이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예쁘죠. 예, 나중에 이제 아빠가 아는 거죠. 나 똑같이 주기가 싫은 거지. 돌아가신 사후에 상속으로 가면 1대1로 갈 테니까 네네. 얘는 그래도 한 2는 주고 싶다. 그래서 생전에 조금씩 이렇게 티 안 나게 다른 형제들 몰래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상속 재산이랑 별개로 관계가 없는 건가요? 증여한 거니까? 만약에 다른 상속인들이 정말로 모른다면 네.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모르지 않더라고요. 아. 다들 알고 있죠. 오빠가 또 받았네. 어. 우리 막내가 또 받았네. 라고 알 수 있고 네. 그렇게 많이 받아가니까 누군가 네. 특별히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면 네. 그걸 법률 용어로는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요. 네. 그 특별 수익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게 되고요. 네. 그 특별 수익만큼 이미 상속을 받은 걸로 네. 간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내 상속 지분 네. 그 중에 그 특별 수익도 포함시켜서 네. 그만큼은 덜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. 네. 요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렇죠.
그렇죠. 유춘호 변호사님께서 하신 게 맞아요.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서 같이 설명을 대신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유춘호 변호사님 영상에 아주 네.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 이후에 좀 꼭 잘 챙겨야 되는 것들 몇 가지 꿀팁을 준비해 주셨다고요. 일단은 사망 신고, 네.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망 신고를 한 후에 이제 어떤 상속 절차들을 네.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.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상속 자체는 법률적으로 사망 신고를 안 하든 또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상속은 이루어집니다. 네. 상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나머지 절차들을 위해서는 사망 신고부터 하고 네. 그리고 상속 재산을 찾고 뭐 이를테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네.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하거나 네. 또 아니면 그 적극 재산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. 사망 신고는 뭐 가까운 그 관할 동사무소에 네. 가시거나 구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. 네. 그때 이제 뭐 사망 진단서 뭐 이런 것과 네.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은 이제 그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. 그 1개월이 지나면 이제 과태료가 5만 원이 과태료가 네. 나오니까요. 참고하시고요. 사망 신고할 때 구청에서 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걸 신청을 하면 아버님,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네. 통보를 해주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 안심 상속 서비스 이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네. 사망하시고 1년 이내에만 네. 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놓치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1년 이내에 맞춰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부모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불의의 사고로 그렇죠. 또 말씀 못 하시고 또 이렇게 떠나시게 된다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뭐 채무도 물론 모르겠지만 네. 아버님의 어떤 적극 재산도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. 예금이나 뭐 부동산도 모르실 수 있고. 맞습니다. 네, 그런 경우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 네. 더 수월하게 그렇죠.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. 거죠.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찾아지는데 네.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이라는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네, 네. 그쪽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음. 각 금융기관에 아버님의 어떤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일단 마지막 꿀팁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일단 오늘 상속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다음번에도 또 상속과 관련된 또 좋은 정보들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